좀처럼 범인이 잡히지 않을 때 경찰은 현상금을 내걸죠.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내걸린 현상금 5천만 원.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린 현상금도 같았죠. 그런데 무려 현상금 3억 원이 걸린 범인이 있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사건의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1994년 12월 울산 봉대산에서 시작합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뒷산이 이 봉대산에서 큰 불이 납니다. 건조한 탓이었을까요? 산불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산에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산불이 계속 났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연쇄 산불로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은 늘 산불 감시원이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 또 타다 남은 성냥개비와 새끼처럼 꼰 화장지가 발견된다는 점이었죠. 실화보단 방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1994년 시작된 산불은 이렇게 범인도 잡지 못한 채 무려 17년 동안 계속됩니다. 마치 불을 가진 다람쥐가 산속을 누비며 산불을 내는 상황은 해마다 17년 동안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이 사건, 현상금 3억 원이 걸린 이 사건, 봉대산 불다람쥐는 과연 잡혔을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 네, 범인이 잡혔는지, 특히 현상금 3억 원이 그렇다면 누가 가져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확실히 연쇄 방화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애초에는 소방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산림당국이죠. 네. 담배꽁초 같은 데서 이게 아마 발화된 안전사고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경 한 3km 이내에서 연이어서 한 100여 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있었어요. 네. 꼭 저 불이 날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운 날이에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한 날은 산에 오르는 분들도 많지 않거니와 올라가도 사실 조심하거든요. 네. 또 그 다음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계곡 쪽에서 이 발화가 시작됐다는 게 네.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이 뜸해지는 밤 8시, 오후 8시 전후나 혹은 새벽 시간대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방화로 추정을 했고 연쇄 방화범의 소행으로 봤던 겁니다. 네. 사실 산불의 불씨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한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산불이 무서운 이유는요.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봉대산 바로 앞은 고등학교 또 아파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불씨가 행여라도 차량에 튀면 또 전신대에 치면 아무래도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비원들은 차량을 치우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곤 했다고 해요. 이런 경비원들의 안내를 들으면 그 주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또 산불이 난 건 아닌가? 혹시 또 산불의 조짐이 있는 건 아닌가? 주민들은 불안해한 겁니다. 네, 그러면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쇄 방화범을 잡지 못했던 걸까요? 산 속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보니까요. 목격자도 없었고 현장 증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네. 소방당국이 바로 지점조차 특정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초기 범행 당시에는 CCTV가 거의 없었던 그런 탓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2005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 사이에 이 짧은 시기에 봉내산 그리고 인근 마골산, 연포산 일대에 11차례나 계속 연이어 네.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용의자한테 별명이 붙었는데요. 네. 마치 꼬리에 불이 붙은 다람쥐가 이곳저곳 막 불을 막 옮기고 다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출 귀몰한 봉대산 불다람쥐 이렇게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다는데 그만큼 사실 그 정도로 불을 많이 냈으면 피해도 자연 피해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네, 이 불다람쥐가 낸 피해가 17년 동안만 81.9헥타르, 축구장으로 따지면요. 축구장 면적이 114개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이 피해가 이토록 심했던 이유는요. 이 산불이 나면 사실 나무를 새로 심고 이 나무가 다시 자라서 숲을 이뤄야 되는데 그럴 새도 없이 계속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컸던 겁니다. 당시 이 봉대산은요. 황폐해졌다, 사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산림청 기준으로 피해액이 1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피해가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현상금을 네. 내건 건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최초에 1995년도에는 현상금 500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쭉 가도 안 잡히니까 6년 뒤 2005년도에는 현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2005년 1월입니다. 1월. 네. 그리고 그래도 안 잡히니까 2009년 11월경에 1억에서 3억 원으로 그 현상금을 올리는데요. 네. 현상금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신고 보상금 관련돼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네.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병헌 전 세모회장 관련돼서 5억 걸렸던 게 제일 네.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억이고,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그 유명하다는 연살인범, 유영철이라든지 장기간 그 탈옥수였던 신창원이 같은 네. 경우도 5천만 원에 불과했었어요. 그렇군요. 3억 원을 부여했다는 거는 네. 상당히 심대하게,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역대 세 번째로 많았고요. 사실 2009년 당시에 3억 원이었으니까 지금에서도 3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얼마나 큰 돈을 내걸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범행이 이어졌다는데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걸까요? 결국 덜미가 조금은 잡히게 되죠. 그렇습니다. 2010년 4월경에 이제 봉사단원분 환경정화교회에서 봉래산에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에서 40대 중년 남성을 마주쳤는데 그 남성이 그 환경정화 운동하는 회원들을 깜짝 놀라가지고 비닐봉지를 떨어뜨리고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신문했는데 네. 비닐봉지 안에 그 착화탄하고 라이터가 있었어요. 네. 그전에는 뭐 성냥개비하고 화장지가 있었지만 좀 발전한 거죠. 그런데 비닐봉지는 지문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정밀 감식을 했는데 네. 여러 사람이 하도 많이 만지니까 지문이 그 중년 남성의 지문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지문을 발견을 못했고 단지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도주한 중년 남성이 대기업 점퍼를 입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사를 펼쳤지만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중년 남성이고 대기업 점퍼를 입고 있었다. 사실 누가 버린 점퍼를 입었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빌려서 입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정말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 좀 더 단서를 찾아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던 중에 2011년 3월경에 이 사람이 불을 지르고 댕긴 곳이 봉대산하고 마골산이에요. 네. 이 마골산이 꼭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산속으로 이 남성이 들어가는 CCTV 장면을 포착을 해가지고 네.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그 CCTV 내용을 보면 남성이 산에서 나온 지 한 3분여가 지난 다음에 발화가 시작돼요. 화재가. 산불이 나는군요. 네,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 CCTV 화면을 좀 살펴보니까 너무 흐릿해가지고 네.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원 특징이 어려웠었고요. 다만 그 CCTV 화면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골산 주변에 있는 한 10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쪽이나 안에는 전부 다 CCTV가 있잖아요. 네. 그 CCTV를 전부 다 경찰이 샅샅이 뒤진 겁니다. 굉장히 노력했네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을 찾을 수 있었고요. 네. 거기에다가 그 증거만 가지고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봉대산 주변에서 이제 그 불이 났을 때 그 시간대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통화를 하면 기지국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전부 추리니까 2만 명이에요. 그 2만 명을 일일이 다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50명으로 압축을 하고 아까 CCTV에 그 화면에 떴던 사람하고 대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딱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에 그야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였어요, 그 용의자? 예, 좀 놀랍게도 네. 이 사람은 울산에 그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네. 대기업의 중간 간부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2011년 3월 24일 오후 5시경 퇴근하는 김 씨를 그 회사 앞에서 검거를 했는데요. 네. 이 남성이 이 회사에 26년간 장기 근무를 했고요. 네. 현재 그 당시 기준으로 생산 현장 중간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만 30명에다가 그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평소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멀쩡히 직장도 있고요. 심지어 연봉이 1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도
믿기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 얼굴의 동료, 두 얼굴의 남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범인이 좀 드러나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집 밖도 잘 나가지 않던 남편이었다. 근데 일했던 남편이 집을 나가면 바로 불을 지르고 왔다고 하는데 이걸 아내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동료들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소에 대인관계 좋고 아주 성실하던 동료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성실하고 대인관계 좋던 동료가 불을 내고 다녔던 겁니다. 네, 무려 17년간 왜 그랬대요? 왜 불을 질렀대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금전 문제인데 돈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스트레스 받았고 또 아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지니까는 이제 부부싸움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스트레스를 많이 쌓였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불을 방화를 하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헬기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동원되는 걸 보고 보면 안정을 느끼고 쾌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방화범들의 일종 이상심리인데 그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이라든지 다른 걸로 풀어야 되는데 단지 불을 내가지고 소방이 출동하는 거 그걸 보고 안정을 얻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상심리가 있었던 거죠. 네. 왜 불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화전을 일구고 살았다면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릴 때 경험을 토대로 그때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안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불을 지르게 된 거예요? 뭐 처음부터 방화를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를 무심코 숲속에 던졌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본인이 이제 회열감을 느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열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방화, 요거에 회의감을 느낀다 싶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방화가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김옥준 위원님께서는 네. 이 사건 연구도 하셨잖아요. 예. 경찰이 특히 잡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우연히 바로 하는 걸 봤었는데 나중에는 연구를 했죠. 화장지 같은 거를 이렇게 네. 꽈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성냥개비에다가 성냥개비 한 대여섯 개를 묶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쪽에 심지 역할을 하는 데다 불을 켜놓고 던져놓고 오니까 네. 본인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서서히 타들어가다가 바로 하는 그런 형태로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원거리로 던지기 위해서 아마 네. 그 직업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너트라고 그러죠. 네. 이 볼트나 너트 같은 데다가 화장지 같은 걸로 심지 만들어가지고 성냥개비로 해서 불 붙여가지고 멀리 던지는 거죠. 그러면 한 2, 30분 뭐 길으면 한 2시간 후에도 불이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름 연구를 했던 거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네. 예. 제가 혹시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럼요. 요즘에는 CCTV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금방 덜미를 잡히고요. 무엇보다 자연이 극심하게 훼손되고 인명피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호기심에서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김 씨 생각보다 굉장히 더 치밀했어요. 네, 되게 교묘했습니다. 현장 검증 때 이제 김 씨의 정체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이 산불 감시원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산불 감시원이 이제 누가 산불을 내고 다녔는지 이렇게 찾고 다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봉대산 불다람쥐가 안 잡혔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 알고 봤더니 이 본인이. 김 씨였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범인이 아닌 척 교묘하게 산불 감시원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장 검증 때는요, 이렇게 내 범행이 다 드러나면 혹시 내 범행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며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근데 17년 동안 무려 81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00여 개가 넘는 그렇죠. 산불을 내고 다닌 사람 치고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네. 사실 17년 동안 100여 차례 가까이 산불을 저질렀으니 약간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덜미를 잡혔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선고를 했나요? 예, 이 사람이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어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15년이요? 예, 그 중에 이제 판사는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지역 사회 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막대한 점은 불량한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또 초범이고 또 결정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이라는 이유로 좀 다소 감형을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도 징역 10년을 확정하는군요. 결국 대기업 간부 방화로 인해서 징역 10년형을 살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네. 그동안 쭉 훼손되어 온 자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자연도 자연이고요. 산불이 날 때마다 한 번마다 이제 헬기 그리고 소방 인력이 계속 동원이 됩니다. 이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울산 동구청은 이 김 씨에게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5억 원이 넘는 손배를 제기하게 되는데 법원 역시 4억 원, 그러니까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재판 과정을 예, 직접 제가 했던 보셨죠? 판결입니다. 아, 변호사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왜 8천만 원 깎아주셨어요? 예, 뭐 거의 다 인정해 준 셈입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피해가 극심했다 이렇게 네.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3억 원의 현상금이 네. 들어있었잖아요. 예, 누가 예. 가져갔을까? 굉장히 원래 궁금하거든요. 3억을 걸었지만 범인을 직접 검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2억으로 줄였고요. 아, 직접 1억 정도는 검거한 건 줄였습니다. 경찰이죠. 예. 최초의 CCTV를 제보한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3천만 원. 그다음에 그 아파트 측에다가 7천만 원 줘서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했고요. 네. 김 씨 직장 동료 등 6명한테 5천만 원. 그다음에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3천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동선 확인을 하는데 도움을 준 주민들 한 10여 명. 네. 이분들한테는 각각 200만 원씩 해서 도합 2억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각 3억 원을 지급한 게 아니라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쪼개서 이렇게 네.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